옛날 옛적에 주식 천재 백설왕자와 이를 질투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평화로운 왕국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왕과 왕자 두 명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한 왕자는 거래를 멈추고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왕은 여러 루머와 뉴스에 휘둘리며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인내심 끝에 왕자는 보상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조급한 왕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한 전문가입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강의했었던 내용들은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까지 우리가 BI 밴드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의 편차값과 기간값을 이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밴드는 60의 0.5 수치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밴드의 60의 0.5 밴드 추세를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일단 밴드 추세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이고요. 기본적으로 눌림목은 저점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밴드를 돌파했다라고 하면 저점 자리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수 있다. 밴드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으로 가지 못하면 깨게 됐을 때 손절 라인이 되는 구간입니다. 현대차라는 주가를 잠깐 몇 가지 차트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밴드를 돌파했을 때 명확한 구간이 이 자리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시장은 눌림목 자리로 내려왔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눌림목은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382에서 0.5 자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618에서 786 자리가 두 번 정도 분할로 들어간다. 현대차 주가는 17만원 자리를 2023년도 1월 달에 찍어주면서부터는 눌림목 매수의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진입이 382에서부터 0.5 사이 구간, 그 다음에 만약에 심하게 좀 더 빠진다면 618부터 786 자리 구간, 손절 라인은 15만 5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자, 이하님, 저는 한 번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데요. 네, 저도 그걸 원합니다.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한 번에 진입했는데 수익 나는 걸 당연히 원하겠지만, 자, 우리가 하는 방식은 지금 상승 에너지에 대한 눌림목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 눌림목이 많이 나오는 비율이 보통은 급등주라면 236에서 382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레인지를 둬서 382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눌림목, 그리고 나서 618부터 786까지의 눌림목을 2회차에 걸쳐서, 물론 나는 382부터 쭉 더 분할로 하겠다, 마디값마다 분할로 들어가겠다, 또는 아예 382, 236 안 보고 618과 786이나 893만 보겠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요 안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매매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매 횟수를 좀 더 늘리고 싶고,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오고 반등이 온다든지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을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까 이한이 말했던 382에서부터 0.5 자리가 첫 번째 진입 자리, 그 다음 두 번째는 618에서부터 786 또는 893 정도까지, 여기까지를 두 번 정도로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회 정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을 세팅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들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향은 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2회차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대 비중은 30%는 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절대 30% 이상은 들어가지 말자. 사실 방송을 찍고 있는 날짜가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이라는 게 참 무섭다 라는 것을 아마 오늘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동이 상승 에너지를 강하게 주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눌림목 자리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음 편을 찍을 때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케이스들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은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비율은 최대한 30%는 넘지 마셔라. 사실 초보분들한테는 이 비율도 10에서 한 15% 정도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차트를 좀 더 많은 경험
경험들을 하다 보면 손절 라인을 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BI 밴드의 가장 베이직 기본 단계를 배우다 보니까 첫 번째 연습할 때는 10에서 15%도 넘지 않으면서 2번 정도 분할로 들어간다면 승률이 점점 쌓이는 과정 가운데서 기법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또는 내가 이때는 좀 피하고 다음에 돌파할 때 들어가야지 하는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대로 한다면 현대차도 이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청사는 최대치는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 했죠? 밴드가 깨지기 전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들도 다음 편에서 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밴드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상승장이 제대로 한번 온다면 정말 큰 수익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BI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잡은 현대차 주가가 최대한 그래도 한 20만 원대까지는 가장 고점에서는 못 정리했다 하더라도 한번 밴드가 이탈됐을 때 이만큼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세 매매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밴드 기법이나 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가 다시 재차 밴드를 돌파를 하면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에 대한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저점들이 깨지면서 추세가 꺾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을 대비해서 적당히 어느 정도 먹고 아까 말했던 바닥권에서 특히 역배열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래도 파동상 밴드를 한번 돌파하는 에너지가 바닥에서부터 들어온다면 그때는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시고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볼 때는 첫 번째 들어갔던 비중보다는 조금 줄여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고점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도 한번 지나가는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직은 밴드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깨졌으니까 반드시 일부는 청산을 해야 되는 자리일 것 같고요. 자, 언제까지? 밴드를 돌파하기 전까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밴드를 여기서 돌파했는데 이 고점과 그러면 저점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나요? 자, 사실은 이것도 가능은 한데 아직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전반적인 파동 이론을 잘 모르신다면 이 구간에서 내려올 때 눌림목을 잡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눌림목은 똑같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382에서 0.5 구간 맞죠?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18에서 786 구간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밴드 추세는 깨졌지만 전반적인 밴드를 돌파했던 에너지에 대한 눌림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점이 잡히고 다시 밴드를 돌파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건 완전 예측의 영역입니다. 사실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락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우리가 저점 손절 라인을 잡고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들을 횡차트에서 중요한 매물대 자리들과 같이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겠다. 한번 보면 382 0.5까지 내려왔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올라오나요? 네, 좀 올라오네요. 자, 밴드는 돌파하기 전까지는 올라오면 어떤 영역이라고 배웠죠? 반드시 일단은 저항입니다.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항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부 수익 실현을 382에서 0.5 잡은 것은 좀 보면서 하시고 파동을 분석할 때 저점을 다 깨고 내려오다가 저점 부근에서 마디값이라든지 또는 피보나치 비율단에서 반등이 한번 올라오는데 그 반등의 형태가 A, B, C 같은 형태다. 그러면서 밴드의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한 번쯤은 아까 말한 익절이라든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과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것이냐. 돌파하면 우리 기준에서는 밴드 돌파가 일어났으니까 저점 또는 손절 라인이 잡힐 거고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다음에 진입은 382와 0.5가 아니라 618이나 786 부근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15만 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자, 한번 계속 추세를 볼게요. 자, 올라갔던 파동이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 에너지가 꺾여서 내려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한 번이라도 보인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 중에 하나는 추세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추세를 긋고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자리 구간 그 영역을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현대차라는 종목은 밴드 돌파도 중요하지만 이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채널 돌파도 앞으로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겠다. 손절 라인
15만 500원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어느 구간에까지 내려온다고요? 618에서 786 구간까지.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조금 힘들게 하면 893까지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 편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오는지 볼게요. 618, 786 구간까지 내려와서 밴드 구간까지 다시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전저점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갈 건지. 상당히 618 자리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하락 채널은 돌파하지 못했고 BI 밴드는 저항의 여경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하님은 너라면 어떡하겠니? 일단은 ABC 모습인 것 같고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 아직은 모르니까 한 번은 익절. 어디에서 들어간 비중은? 618 부근에서 들어간 비중은. 이하님 추세 돌리면서 하라면서요. 그럴 분들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까? 요 밴드가 확실하게 돌파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비율에 기본적인 382 0.5, 618, 786에서의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타나 반등들. 여기서 반등 준다고 이게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인 뿐이에요. 자, 계속 시장이 내려옵니다. 진짜 좀 현대차 너무했네요. 그렇죠? 시장이 내려오다가 자, 돌파해주나? 뚫었습니다. 자, 일단은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비율을 살짝 지워도 되겠죠. 왜냐면 물론 이제 밑으로 더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 시장이 단기적인 하락 채널은 돌파를 했지만 여전히 하락 채널인 경우에, 이 말이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반등 비율에 따른 반등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반등이 계속해서 밴드를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가는 반등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 하락폭에 대한 되돌림 반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세선들을 돌파합니다. 우리가 쉽게 당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추세선 돌파했으니까 이제 상승이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장이 뻗어가지 못하고 다시 고점을 형성하면서 빠지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몇 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들은 항상 조금씩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레인지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저점 자리가 그래도 여기에 만들어졌으니 앞으로는 이 고점에서부터 눌림목에 대한 비율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지속적인 피보나치 비율을 찍고 38이나 0.5에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618과 786으로 눌림이 주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번 저도 아직 차트가 어떻게 될지 100% 장담할 수는 없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센데요. 과연 내려올까요? 382에서 0.5짜리 구간. 자,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반등을 한번 줬습니다. 반등 안 줬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382 0.5 구간 1차 자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비율은 틀렸죠. 어떻게 비율을 잡아야 될까요? 가장 고점까지를 비율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382 0.5 자리는 여기에요. 우리가 눌림으로 본다면. 그리고 618, 786 자리가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잡은 건 사실상 382 0.5에서 좀 물론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밴드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으로 나오는 게 타점상으로 조금 좋지. 이만큼 올라갔는데 382 0.5는 조금은 피하시면 좋겠어요. 초보분들 단계에서는. 알겠죠? 웬만하면. 자, 일단은 382 0.5, 618, 786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자, 반등이 올라옵니다. 이 반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앞으로 밴드를 돌파하는 반등으로 볼까? 아니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자. 왜? 이 저점이 혹시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비중을 반등 줄 때 382와 0.5와 618, 786에 들어간 거 일부 자르고 반등을 줬으니까 일부 자르고 재차 조금은 더 패턴을 보자. 자, 저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현대차가 어떻게 주가를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후자를 선택하고 일부 비중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한 18만 6천원, 7천원 정도 좀 요 사이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줄인 비중은 다시 매수를 한다면 전저점 자리가 손절 라인이 여기니까 786이나 893 자리에다가 타점 구간을 놓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일단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면 감사 수익을 좀 더 보고, 그런데 수익이 안 나오고 만약에 밑으로 횡보하든지 하다가 한 번 더 깨진다. 그러면 이 전체 사이즈의 786과 893에서의 추가 매수, 그렇게 해서 물타기하고 반등 때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저점을 높이는지. 우리가 지금 잡고 싶은 건 결국은 밴드 추세 위로 안착해서 추세 상승을 보여줄 때까지 전저점이 깨지지 않느냐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서 패턴들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게 수렴인지 아니면 파동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면 일단은 비율 안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0에서 15%, 초보분들은 조금 많아도 최대 30%를 넘지 않는 비중으로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와, 일단 수익이 더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한번 익절 일부 평균 단가에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는 수익 확보
확보했으니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점을 돌파할까? 아니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밴드까지 눌릴까? 아직까지는 밴드 추세가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좋아, 수익 구간이니까 단기적으로 또 한 번 더 청산을 하자. 그리고 뭐를 그릴 거냐면 고점에서부터 상당폭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채널을 하나는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그려야 될까요? 저점에서부터 상당폭의 상승이 올라왔으니 이러한 상승 채널도 하나는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서 차트를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들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네, 과연 제가 지금 그린 이 추세선들이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될 건지, 아니면 돌파하고 다음부터는 또다시 지지하는 레벨이 될 건지, 네, 실전적으로 우리가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평균 단가는 이미 18만 6천원, 7천원 부근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익 구간을 일부 정리하고 보는 거예요. 밴드 추세를 따라가면 이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래, 여기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또는 내 평균 단가 오지 않으면 난 한번 끝까지 들고 가봐야 되겠다. 이하님 비중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밴드 추세가 닿으면 한번 조금씩 비중을 늘려볼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매번 막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정도는 횡보 구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주가가 변동성이 네, 여러분들 눌렸다가 치고 올라가서 이 자리까지 왔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고민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때 이제 이한이 잘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컨셉 막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컨셉 보고 올해 컨셉을 향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으면 상방에 대한 마디값을 좀 더 가져갈까? 추세도 이탈 안 했지 않았는데 내 평균 단가 너무 좋은데 행복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수익을 한번 정리했으니 이제는 밴드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 한번은 끝까지 들고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디까지는 한번 봤을까요? 물론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올 때까지 못 팔면 조금 아쉽긴 할 것 같네요. 이미 고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구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이 부근에 왔을 때부터는 조금 꺾인다든지 중요한 지지 레벨들이 무너진다면 여기 끝에서는 수익을 못 정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요 부근쯤부터는 수익을 익절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또 추세를 봅니다. 자, 추세선 연결한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다 모르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장을 봤다라고 봅시다. 자, 밴드를 한 번이라도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여기도 이하님 살짝 저점인 것 같고 여기도 저점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높낮이를 여기서 요만큼을 그을까, 아니면 아예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그을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두 번 다 그어 보세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 우리 S파동이라든지 스토캐스틱 파동상 꺾이고 있을 거거든요. 주가가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은 내려오다가 아까 특정 비율 안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줄 수 있는데 그 반등이 밴드까지 오면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저점을 여기까지 할게요. 보수적이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보고 고점까지 레인지를 잡고, 자, 항상 분할은 두 번 정도 나눠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382 0.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18786에 딱 세팅을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382 0.5에서 잡았던 게 반등을 오면 일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는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일단은 밴드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자, 미래 차트 지금 모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382와 0.5에서 잡은 거는 반등을 한번 먹는다. 왜? 재차 다시 밴드를 돌파해야 의미 있는 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아직 밴드도 이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아까 올라온다 하더라도 채널상 조정 구간으로, 이러한 하락 구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차트가 갑자기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올라오면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주면 반드시 한 번씩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한 비중은 나중에 또 오면 618786에서 잡으려고 세팅을 합니다. 언제까지? 밴드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살리기 전까지. 자, 계속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서 차트를 봅니다. 일부 정리했으니까 이제 조금 부담이 덜어진 거예요. 382 0.5 잡은 건 조금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렸으니까요. 와,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네요. 현대차가. 그렇죠? 382 0.5 구간에서 계속 흔들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자, 382 0.5에서 잡은 건 일부 수익을 실현을 했고 아직 618786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추세상 밴드를 돌파했으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한이 말했던 혹시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채널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와 밴드를 또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우리가 BI 기법의 추세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은 결국은 밴드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니까 저라면 382 0.5에서 잡은 비중을
밴드를 수익은 일부 정리했으니 이제는 부담 없이 한번 보유를 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밴드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자 추세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살짝 깨지긴 했네요. 한번 볼게요. 왜냐면 밴드가 지금은 60밴드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아래 밴드의 상단 하단들을 조금씩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특히 고점 부근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물론 이 안에서도 돌파했다가 눌림목 자리 잡는다고 하면 첫 번째 진입은 382 0.5, 그 다음 두 번째 진입은 618 786 21만 4천원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이런 구간들은 조금 훈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고, 아직 초보 단계에서는 시장을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분명히 이러다가 음봉이 한번 떨어진다든지 하면 또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접근은 해볼 수 있으나 아직 추세상 밴드 추세를 타고 가는지를 저는 더 볼 것 같습니다. 자, 돌파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밴드가 이탈되지 않을 때까지 추세는 살아있다. 맞죠?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가장 고점에서는 정리를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29만 9천원짜리, 물론 이제 우리가 컨센을 놓고 뭐 분석을 하다 보면 컨센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밴드 추세로만 놓고 보면 60밴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저점이 여기가 깨졌으니까 사실상 초반에서 잡았지 않은 이상은 수익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럼 일단은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밴드가 일단은 이탈됐다 그러면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BI 밴드는 항상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돌파되기 전까지는 아직 이 자리가 저점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면 수익이 났던 거는 일부 정리를 하면서 반등 구간에서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선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상승 채널로 가고 있으니까 저점이 보이잖아요. 이런 채널들을 그리고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것 같아. 다만 밴드 돌파는 못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BI 밴드는 항상 올라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밴드가 그만큼 뚫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강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구간만 여러분들 딱 놓고 또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까요? 가장 고점에서부터 밴드를 돌파하기 전에 저점까지, 그러면 첫 번째 진입을 해본다면 382 0.5에서는 누군가는 이 전체 에너지를 보고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라왔었던 이 채널 말고 전체 이 에너지를 보고 382 0.5, 그 다음 두 번째 자리가 어딜까요? 618 786 구간입니다. 어디를 손절 라인 으로 볼 때 16만 9,300원을 볼 때. 그런데 이 구간들은 뭘까요? 아직 추세를 돌리는 구간인가요? 아니면 반등 구간인가요? 반등 구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현재 구간에서는 23만 4천원부터 24만 9천원 사이에서는 한번 진입을 했다가 올라오면 밴드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BI 밴드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금은 618 레인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1만 9천원을 찍고 아랫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그럼 이 구간도 이 자리가 최저점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올라올 수 있겠다. 618에서부터 786 레인지까지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현대차가 다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재차 밴드를 돌리고 나서 주가가 밴드를 돌파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역이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뚫어준다든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상으로는 밴드가 꺾였고요. 밴드 구간은 올라오더라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382 0.5, 618 786에서의 손절 라인 16만 9천원을 잡고의 접근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이 자리가 진짜가 저점이 된다면 반드시 추후에 밴드를 타고 저점을 만든 다음에 밴드를 돌파하고 나서의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현대차 한 종목을 가지고 어떠한 시나리오로 시장이 움직이고 패턴들을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는 모르니까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고 어떤 구간들이 추세가 이탈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BI 기법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번 시간에서는 한 종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힘든 종목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과연 BI 기법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 전문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